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핑 검색 탑 마케터 이분겸.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쇼핑 검색,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네. 준비한 주제가 일단은 뭐 광고비 2천으로 매출액 10억, 뭐 쇼핑 검색 광고 전략 대방출이라는 내용으로 적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저희 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광고주의 실제 데이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좀 내용적으로 저희가 조금 쇼핑 검색에서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지 좀 효율이 나올 수 있게끔 세팅할 수 있는지 이런 그쵸.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네. 네, 맞아요. 쇼핑 검색 광고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네. 대부분 진행하는 게 저는 SNS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거의 광고 집행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쇼핑 검색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네. 네, 저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카테고리별마다 이게 좀 효율이 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그쵸. 광고주 분들도 어떤 사업 아이템을 하고 계신지,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려동물 쪽, 펫 쪽으로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대부분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그동안 일해왔던 그런 쇼핑 검색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어떤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가전 생활용품 쪽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가전 제품 뭐 청소기라든지 뭐 가습기라든지 이런 뭐 그 제습기 이런 그 여름에 좀 습할 때 좀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오늘은 그 Q&A 식으로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몇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네.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질문지를 좀 뽑아봤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인데요. 뭐 그 이거는 실제로 좀 받아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 한번 읽어주시죠. 뭐 지금 대행사에서 쇼핑 검색을 뭐 한 그룹에 모든 상품들을 넣어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아이고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맞는 걸까요?라고 맞아요. 질문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일단은 그 상품의 카테고리별마다 일단 그 잡히는 키워드나 이런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가 다 다르기도 하고 뭐 입찰가나 뭐 확장 소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품들을 한 번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이게 뭐 어떤 경우에서 뭐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맞죠. 사실 따로 그룹을 분리를 해가지고 캠페인단을 다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뭐 일단 소재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입찰가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일단 로아스 뽑아야 되니까. 그렇죠, 맞죠. 일단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일단 데이터로 말하는 마케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캠페인이랑 뭐 그룹이랑 다 분리를 해서 그 상품에 맞는 그 소재랑 키워드를 조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네. 일단 저희가 대부분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광고주분들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단 저희 쪽으로 광고를 맡기게 되면 신규 광고주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대행을 안 맡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일단 대부분이 세팅이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시스템이 그동안 집행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한 캠페인으로 만들어 놓고 한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상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전부 다 이제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한 캠페인에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자사명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사명도 있고 상품에 대한 뭐 메인 키워드 각 상품 한 상품마다 한 그룹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네, 메인이나 뭐 세부 키워드. 그렇죠. 이거를 키워드. 그룹을 이제 전부 다 세퍼레이트 나눠가지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사실 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편하고, 그렇죠. 네, 일단 로아스 뽑기도 좋고, 그렇죠. 어떤 카테고리 그룹으로 해가지고 세팅 그룹을 나눠 놓게 되면은 각 그룹마다 상품마다의 그 입찰가들도 전부
전부 다 다를 거다 보니까 네, 그렇죠. 분리해서 보는 것도 편하고 맞아요. 하나하나 찾는 부분도 저희가 뭐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했을 때도 확정 소재라던가 아니면은 타겟팅 부분적인 부분 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각 카테고리마다 어느 시간대에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다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게 그리고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나중에 보고서 뽑아볼 때도 이게 되게 많잖아요. 되게 그쵸, 뭐,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는 걸 사실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어려우시다면은 연락 주시면은 그래서 문경 씨도 네. 최근에 많이 쇼핑 검색 때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잘하고 있는 부분들 활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관리해드리면은 보다 네. 좋은 효율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물음표 살인마님. 안녕하세요. 쇼핑 검색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는 어떤 기준으로 분리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색량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최근에 가습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네. 가습기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메인 키워드라고 하면은 뭐 초음파식 가습기가 있을 거고 네. 뭐 가열식 가습기 그 제품의 특성이 들어가져 있는. 그렇죠. 뭐 이런 등등 요런 키워드 자체가 좀 메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뜻한 가습기 그러니까 저는 가열식 가습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가열식 가습기에서 그 메인 키워드에서 나올 수 있는 세부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봤을 때 따뜻한 가습기로 저는 전환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따뜻한 가습기 뭐 온열 가습기 뭐 이런 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검색량을 조금 비교를 해보는 것 같기는 해요. 검색량. 네. 검색량도 가장 중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메인으로 사람들 소비자들이 검색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소비자들이 검색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쵸. 키워드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뭐 광고 시스템에서도 뭐 키워드 도구에서 저희가 키워드가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해 보면서 저희가 제외 키워드를 들어가 보면은 노출량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네, 있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일단 먼저 집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비자들이 유입이 일어나거나 검색량이 많거나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거기서 일단 구분을 다 지어가지고 이제 네. 분리를 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시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관리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고 좋다. 그렇죠. 뭐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네. 기본적인 광고적인 부분에 있어도 저희가 뭐 품질 지수 관리라던가 그렇죠. 클릭률적인 뭐 품질 지수를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일단 광고주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품질 지수가 이게 처음에 딱 광고 세팅을 했을 때 4칸 정도로 부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좀 되게 광고 운영에서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품질 지수가 높으면 입찰가를 낮게 해도 그 입찰가 그 경쟁사보다 이게 좀 높게 노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광고비를 좀 세이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품질 지수 관리도 조금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도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뭐 다른 곳에서 대행을 맡겼는데 품질 지수 방금 품질 지수 얘기를 해드렸는데 한 칸으로 떨어지고 난 후에 다른 대행사에 가서 맡겨도 오르질 않아요. 라고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품질 지수 같은 경우는 떨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올리는 거가 굉장히 어렵긴 해요. 어렵죠,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처음부터 초기에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상품 등록을 해놓고 뭐 무리하게 저희가 입찰가를 올렸다거나 네, 맞아요. 아니면은 뭐 광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세팅이나 이런 거 노출량이나 클릭 수나 이런 거가 클릭률이 이제 좀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찍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광고주분들께서 다른 곳에 뭐 대행사를 맡겨가지고 진행했을 때 뭐 광고비를 좀 무리하게 노출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뭐 2,000원, 3,000원이 확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품질수를 깎이게끔 만드는 거가 굉장히 그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다가 이제 맡겨가지고 품질수 대비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막
순식간에 저희가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하루 만에 뭐 한 칸이 뭐 4칸이 되고 7칸이 되고 그러진 이러면은- 않아요. 그쵸, 그쵸. 되게 어렵잖아요. 네,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키워드, 뭐 세부 키워드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자산 나눠가지고 키워드. 전부 다 나눠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타겟팅들도 맞춰가지고 진행했을 때 한 칸에서 뭐 2칸씩, 뭐 일주일에 뭐 2칸에서 3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좀 채워지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분명한 거는 한 칸으로 돼 있더라도 2칸, 3칸, 4칸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시간이 좀 흘렀을 때는 7칸까지도 만들 수는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다른 그 대행사에서 마켓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네. 좀 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마케터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맞아. 관리를 해줬을 경우에 네.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품질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찰가를 뭐 말씀해주셨다시피 너무 무리하게 한 번에 올렸다고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도 떨어질 수 있지만 일단 뭐 노출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클릭률이 낮거나 근데 클릭률이 낮으면 당연히 전환이 발생에 떨어지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클릭률이 CTR이나 CBR 뭐 적어서 할까요? 네. 입찰가. 무리하게 올린 경우. 네. 그리고 R이 CTR 클릭률 이 CBR CV 전환 네, 전환율. 네 낮은 경우 네. 네, 그러니까 요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광고 소재와 그 랜딩 페이지의 연관성도 네이버에서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뭐 키워드나 이런 것들의 소재명이랑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클릭 유입을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중복 키워드가 되고 있는지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그 질문 자체가 뭐 한 칸 떨어졌는데 오르질 않아요. 뭐 요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계속 세팅을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야 조금 이렇게 7칸까지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좀 들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2,000으로 10억. 2,000원으로 10억 이렇게 달성했던 가능합니다. 경우에게 가능하다기보다는 모든 광고주분들께서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당연히 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일단 시간이나 어떤 정도 브랜딩이 되게 필요해요. 저희가 진행했던 그 광고주의 경우에도 애견용품으로 진행하는 업체였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한 대략 온라인 쪽에서 진행한 거는 5에서 6년 정도 그렇게 꾸준하게 진행을 했고 어떤 정도 이제 그 브랜드가 그 상품 카테고리 영역에 있어가지고 되게 브랜딩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비도 뭐 저희가 뭐 이벤트라던가 프로모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광고주분들께서는 이게 10억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달성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컨디션에 맞게끔 광고비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200만 원 써도 1억을 벌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당장 뭐 1억이 진행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200만 원을 써서 이게 광고주분들께서도 200만 원에서 1억이면 거의 5,000%뭐 이렇게 되는 건데 5,000% 이렇게 진행할 수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브랜딩이 진행되고 브랜딩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고 세팅이라던가 저희가 컨디션에 맞게끔 처음에는 뭐 광고주분들께 300%로 스타트했다가 500%, 1000%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들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한 칸으로 떨어졌다 해서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정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뭐 하는 이렇게 그 세팅을 또 바꿔 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광고 관리를 하면은 7칸은 금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서 뭐 2천만 원에서 진행했었던 거가 한 개월 동안 지지난달에 저희가 저렇게 진행했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광고비를 정말 많이 썼을 때는 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도 사용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었던 건데 이제 저희가 뭐 프로모션을 좀 어떻게 보면 강하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비가 조금씩 줄여지는 경우들도 있고
어느 정도 집행을 이제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회사에서 보는 거라 소리를 못 듣는데 답을 칠판에 썼습니다. 칠판에. 네, 그래서 품질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 요거 한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고 관리를 해주면은 오른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올려볼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상품 등록을 하고 입찰가도 올렸는데 저희 키워드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저희 쪽에다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문경 씨가 그래서 설명 들어보시죠. 상품 등록을 하고 입찰가도 뭐 어느 정도로 뭐 설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올렸다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내가 노출하고 싶은 그 메인 키워드에 뭐 노출되지 않는다고 뭐 다른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카테고리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쇼핑 검색 광고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면 여기 대카테고리가 있고 뭐 중카테고리, 소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소카테고리와 뭐 중카테고리 안 맞는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요 키워드로 좀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키워드에 노출되는 카테고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 카테고리로 그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다시 상품을 등록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일단은 맞아요. 쇼핑에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 주셨던 가열식 가습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열식 가습기라고 먼저 네이버 쇼핑 검색에다가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 각 상품별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거기서 뭐 생활가전, 그 다음에 가습기, 그 다음에 가열식 가습기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주신 것처럼 대카테고리, 중카테고리, 소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저희 상품 또한 스마트 스토어 혹은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저희 카테고리가 맞게 지금 등록이 되어져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맞아요. 그게 등록이 만약에 맞는 키워드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상품 자체가 올라가질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뭐 입찰가를 뭐 진짜 뭐 한 5,000원, 8,000원대 올려도 카테고리가 맞지 않으면 노출이 아예 안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키워드랑 카테고리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뭐 상품 키워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뭐 일단 저희가 쇼핑 검색에다가 노출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키워드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자사몰의 경우에는 그쵸, 쇼핑 파트너 센터 들어가서 광고비 부분이 저희가 광고 시스템에는 광고비가 들어가져 있는데 뭐 지금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쇼핑 파트너 센터를 확인해 보면 쇼핑 파트너 센터에도 저희가 입찰 금액을 어느 정도 10만 원 정도를 넣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거기서도 금액이 있어야지만 이제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쇼핑 파트 모든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일단 상품이 트래킹 되는 거는 쇼핑 파트너 센터로부터 이제 저희가 트래킹을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쇼핑 파트너 센터에도 금액이 있어야지만 노출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사몰일 경우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 확인하고 그리고 쇼핑 파트너 센터 금액 확인하고 맞아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키워드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카테고리가. 맞아요. 그 카테고리가 내가 그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한 카테고리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고 그걸 무조건 노출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은 상품을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 카테고리가 아예 연관성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에서 아예 그 상품을 삭제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리스크는 한번 감당이 가능하시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광고주분들께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업체 중에 그 아동 선글라스가 있어요. 근데 아동이라는 키워드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 되게 많잖아요. 뭐 어린이가 있을 수 있고 유아가 있을 고 키즈, 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아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랑 이제 다른 키워드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라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 출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카테고리가 분리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뭐 아동 선글라스는 아마 패션 쪽으로 해서 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에도 제가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들은
상품을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카테고리를 등록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쵸.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저희가 제 제품의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뭐 초음파식인데 가열식이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네이버에서 신고를 당했을 때 제재를 당할 수가 있는데 있어요. 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일단 등록을 하더라도 제재를 안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같이 등록을 해가지고 상품을 등록해서 전부 다 노출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좀 더 효율이 더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쪽에 훨씬 더 잘 나온다 하면 이쪽으로 광고 운영을 조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든 키워드에 다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맞아요. 전체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어느 키워드에서 유입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모든 키워드에 노출되게끔 일단 다 하나하나 일단 쇼핑 검색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광고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다른 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바오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중반 타겟으로 해서 쇼핑몰을 하고 있는 신생 브랜드 업자입니다. 쇼핑 검색 쪽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고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뭐 어떤 그 업종 카테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신생 브랜드 런칭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20대 초중반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금 저희한테 어느 사업 아이템인지를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의류라던가 뭐 이런 액세서리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쇼핑 검색 쪽에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이미 대기업이라던가 중견기업 이미 브랜딩 인지도가 되어 있는 곳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지면을 다 일단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광고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디자인도 훌륭하고 그다음에 아이템이 뭐 사업 저희가 뭐 상세 페이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광고를 같이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좋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패션 쪽이다 뭐 액세서리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품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컨텐츠 매체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검색 광고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뭐 일단 DA나 DA 뭐 배너 광고라던가 그렇죠. 광고비 뭐 릴스 뭐 유튜브라던가 뭐 인스타그램 이쪽으로 해서 컨텐츠적인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검색 광고에서는 어느 정도 옷가게 하고 계시구나. 1예산 5만 원 옷가게 언제 뭐 런칭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 옷가게를 하고 계시면은 일단은 쇼핑 검색에서 활용하시기보다는 요즘 막 여성 그 뭐 에이블리 뭐 이런 거나 에이블리라거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일단은 쇼핑 검색에서 상품을 등록하더라도 일단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브랜딩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노출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입찰가도 많이 너무 비싸고 일단 너무 비싸죠. 뭐 한 2,000원, 3,000원대는 사실 그렇죠. 그러면 객단가나 이런 것들도 다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인쇼에서 좀 많이 사거든요. 옷을 좀 뭐 에이블리나 뭐 지그재그 이런 데서 또 사긴 하지만 저는 인스타그램 볼 때 저는 옷 그게 되게 많이 떠요. 착용샷이나 아니면 그 옷가게 좀 메인 상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뜨는데 그거를 광고를 알면서도 저는 구매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초반에 좀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뭐 메타 광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타겟층 자체가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일단 매체 자체도 딱 맞긴 하거든요. 객단가도 일단 뭐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고 10만 원 언더로 해가지고 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은 메타 광고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입찰가도 너무 높고 경쟁률도 높은데 지금 이번에 초반에 좀 이제 시작을 해보시려고 한다. 1예산 5만 원 정도로. 그러면 일단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CPC 단가가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죠. 한 100원에서 한 300원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으신데 이 정도 예산이면은 메타 광고도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질문 주신 부분에 쇼핑 검색에서 효율적으로 광고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 쇼핑 검색은 어떻게 보면은 등록을 최대한 그냥 안 하고 저희가 뭐 자사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사명만 딱 노출되게끔 진행을 하고 뭐 일단 여성 의류라던가 남성 의류라던가 이런 데는 노출이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뭐 디자인적으로 저희가 좀 입찰가를 낮게끔 세팅만 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컨텐츠 매체에다가 실제 착용샷이나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게끔 또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메타 광고에서 광고를 보고 괜찮네 하면서 뭐 클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그 업체 명을 검색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업체 명을 검색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광고로 유입이 되면은 너무 베스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래서 믹스가 매체 믹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브랜딩 하는 것들도 뭐 리타겟팅 되게끔 뭐 다른 배너들도 곁들여서 같이 하면은 예산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딩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딩 뭐 DA나 SNS 활용하시면은 됩니다. 자세한 거는 연락 주세요. 공정대리가 알고 있다 이런 것들 잘 하고 있다 보니까 문의 주시면은 또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은영님이 네, 이거 혹시 다시 올라오나요?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중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 집 가서 드리려고요. 올라옵니다. 네, 근데 언제 올라온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질문과 질문 주신 거 드렸고요. 그리고 4번에 타 경쟁사 업체들이 저희 회사 이름을 사용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되게 엄청 되게 그래도 경쟁일 만한 그런 업체인가 보네요. 그렇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쓰레기인가요? 저거를 빨리 처리하는 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류 쪽에서는 저희가 이걸 제재하기 좀 어려워요. 의류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도 전부 다 경쟁을 하게끔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뭐 저희가 뭐 브랜드 검색을 활용해가지고 최상단에 노출되게끔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쇼핑 검색이나 뭐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공식 대행사다 보니까 네이버랑 참고가 되어 있는 다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네이버에서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신고 조치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거는 자사명인데 혹은 저희 상품명인데 다른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노출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광고 문의창에다가 얘네들이 지금 우리 광고를 침범하고 있다. 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신고 조치가 가능해서 하루 안에 저희가 처리가 가능하다. 네, 맞아요. 네, 쇼핑 검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고 처리해가지고 파워링크보단 바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바로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요건 쇼핑 검색, 그러니까 보통 파워링크 광고에서 이게 경쟁사, 그러니까 DB 업종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쟤네를 처리를 하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컨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관리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대행사를 뭐 활용 안 하고 계시거나 대행사를 활용 안 하신다면은 저희 같은 이제 대행사 마케터를 활용하시면은 바로바로 신고 조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바로 처리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연락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공식 대행사입니다. 네, 그럼 다음 5번도 한번 질문해볼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5번 질문입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말고 다른 매체가 있다면 어떤 매체가 나을까요? 뭐 입찰가가 너무 높아서 하신 말씀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객단가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입찰가 2,000원, 3,000원에 뭐 10번 클릭이 됐다고 하면은 네, 그런데 전환이 보통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매체가 있다면 어떤 매체가 나을까요? 요거는 근데 그 카테고리나 업종별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저희 주제 자체가 일단 광고비를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매출액을 최대한 많이 찍고 싶은 거다 보니까 일단 전원이 가장 많이 나는 매체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히 뭐 네이버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뭐 메타, 뭐 구글과 메타,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구글에서도 뭐 GDN이 있을 수 있고 네. 유튜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디스커버리 캠페인 유튜브 디스커버리 요즘에는 또 피맥스 광고로 해가지고 최저가 광고로 좀 진행해가지고 캠페인을 만들 수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쿠팡 꼭 진행해 보는 것을 권장드려요. 저는 오픈마켓. 거기서 쿠팡이 제일 넘사벽이고요. 저 쿠팡 너무 편하죠. 그렇죠. 쿠팡도 맞아요. 세팅해놓고 네. 만약에 네. 광고비를 좀 더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세팅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고 네이버 맞아요. 쇼핑 검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뭐 쿠팡, 뭐 티몬 저 같은 경우는 뭐 티몬에서도 광고 집행 이런 것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는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그쵸. 할인 이벤트나 이런 게 좀 그쵸. 티몬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또 요즘 추가적으로 전환이 많이 나오는 거가 오픈마켓 말고 그 카카오 쇼핑하기. 아 카카오 쇼핑. 네. 카카오 쇼핑하기도 요즘 막 뭐 저희가 뭐 브랜드데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그쵸. 네. 그쪽으로도 꼭 집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네이버 같은 쇼핑 검색 말고도 뭐 GFA DA 광고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일단 노출 지면 자체가 일단 네이버 메인 지면이나 서브 지면에 노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정말 내쇼라 뭐 카카오에서도 쇼핑 라이브 방송 있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대부분 많은 뭐 무신사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공동구매 뭐 등등등 많은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전환이 일어나게끔 매출액이 발생하게끔 하는 전환 매체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도 정말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사실 시즌별로 뭐 이게 할인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쪽에서도 전환이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일단 신규 광고주분들께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시면은 이거가 그냥 라이브 방송하면 되지 해가지고 뭐 저 호스트라던가 뭐 네.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하는데 시청자가 유입되게끔 어느 정도의 광고를 조금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무작정 라이브 방송 진행해야지 시작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면은 시청자 수도 뭐 100명도 안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저는 10명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뭐 저희 말로는 그냥 부스팅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유입자를 일단 한번 딱 만들면 그쵸. 어느 정도 좀 유입이 올라오잖아요. 그 그쵸. 라이브 시간대. 그러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상단에 조금 뜰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진짜 그 시간대 쇼핑 라이브를 보는 사람들 그 진짜 찐 유입자들을 그쵸. 그러니까 전환이 날만한 유입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거죠. 시청자가 적으면 또 그리고 소비자들이 아 이거 안 들어가고 봐요. 그쵸, 보지도 않고 네, 왜냐면 사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탈률이 너무 높다 네, 보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의 시청자도 확보가 되고 그 안에서의 당연히 뭐 상품성의 뭐 가격 상품의 가격이나 아니면 호스트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거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져야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라이브 방송도 전원이 정말 잘 나오다 보니까 마케팅을 잘 활용해가지고 뭐 저희가 뭐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설명드릴 테니까 네.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뭐 문의 주시면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진행을 하실 때 사실 뭐 처음이라고 해서 그냥 뭐 대충 한번 해보지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조금 1시간 동안 기획을 해서 뭐 쇼호스트라든지 뭐 스튜디오 뭐 이런 조명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해가지고 뭐 소품이나 또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그래도 들어와 볼만 하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보기나 이런 게 다 뜨다 보니까 유입자랑 다 뜨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감을 못 잡으시겠다 하시면은 이쪽 여기 이쪽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레빈치 네 여기 로고 디자인. 로고 디자인.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서 대행사와 함께 하려면 키워드 광고비 외에 대행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따로 있나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로 해가지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진행하실 때 저희가 대행 뭐 운영을 해드리고 세팅을 해드리는데 뭐 대행 수수료나 뭐 이런 비용적인 부분은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네. 전부 다 네이버에서 저희 쪽에다가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정겨 있다 보니까 지급이 돼서 그렇죠. 사용하시는 광고비 부분 외에는 저희 쪽으로 따로 광고 뭐 다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불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 쪽 활용해가지고 무료로 진행해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전환이 나오는 매체 뭐 이런 거 매체들은 지금 저희가 지금 적어놓은 이 매체들을 전부 다 한번 어느 정도 많은 광고비가 아니더라도 어느 매체가 우리가 하는 상품이랑 적합한지 한번 다 체크해보고 맞아요. 무작정 네이버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써드리는 이런 매체들을 하나씩 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질문이 한 2개 정도 남았는데요. 네네. 요거만 마무리하고. 자, 네. 네이버 이거 쇼핑 검색 광고. 네, 네이버 매체와 콘텐츠 매체가 있는데 요거 그럼 세팅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는 걸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하세요? 세팅하실 때? 일단은 지금 네이버 매체와 콘텐츠 매체 말씀 주신 것처럼 세팅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설정하는 부분이 대부분 신규 광고주분들께서 저희가 문의를 주셔서 그런 세팅한 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매체 그쵸. PC 모바일도 나눠놓지 않고 그냥 딱 그룹 하나에다가 등록을 해놓은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그룹을 맨 처음에 세팅할 때 저희가 PC 모바일 분리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가장 이렇게 중요시하게 말씀드리고 거기 안에서도 네이버 매체와 콘텐츠 매체가 따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이버 매체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 카페라던가 뭐 네이버 카페, 블로그, 네이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른 탭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노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입자나 소비자들이 정말 관심 있어하는 것들이 연계가 돼가서 노출이 되는데 콘텐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어느 사이트가 있죠? 뭐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저희가 그렇죠. 말씀드리는데 뭐 DC 인사이드, 뽐뿌 뭐 뽐뿌, 이런 데 그쵸, 있잖아요. 그쵸. 아예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그런 매체들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을 저희가 다 노출을 시키게 되면은 그 영역들은 대부분 다 뭐 노출되는 것들 저희가 보면은 막 가장 하단 네. 그리고 막 사이드에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맞는. 그래가지고 노출 수는 굉장히 증가되는데 광대해요. 네. 그렇죠. 네. 엄청 많은 곳에 노출돼가지고 아 우리 사이트가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오산인 게 노출 자체만 되고 클릭이 안 되다 보니까 클릭률은 자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품질 수는 그거 부분에서 품질 수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대부분 일단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줌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노출은 시키는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줌에서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세팅 부분에서 뭐 줌을 사이트로 제한을 시킨다거나 콘텐츠 매체들도 연계가 정말 있는 상품이고 혹은 소비자 그 광고주분들께서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쵸.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클릭해가지고 또 노출시킬 수 따로 있다 보니까 따로 빼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아예 관련이 없는 사이트에 노출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쵸. 노출만 되고 클릭 안 일어나고 당연히 전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클릭률, 전환율 떨어지고 품질수 나아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광고비는 안 나가요. 광고비는 네. 안 나가는데 그렇더라도 광고를 집행하는 부분에서 클릭률이나 이런 것들로 품질 지수를 떨어뜨리면은 많이 속상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아스 떨어지고 속상하다. 예. 그래서 요거는 분리 운영을 분리 운영을 진행하고 하거나 그렇지. 콘텐츠 매체 부분은 필요한 사이트만 노출하고 하고 뭐 제외를 제외를 그죠 오프 이런 식으로 조금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끄는 게 좋다까지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건 뭐 광고주님들이 뭐 요청을 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그거에선 뭐 저희 의견도 있고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예, 잘 모르겠다라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왔네요. 네, 서진이님 안녕하세요. 상품 수가 1,000개 이상 되는 잡화점입니다. 판촉물 쪽에 이렇게 상품 수가 많을 경우에는 주력 매체를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 걸까요? 월 광고비는 대략 1,000에서 1,500선입니다. 어떻게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주력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말씀 주신 잡화점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이상 되는 지금 뭐 판촉물이겠죠.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곳들인데 여기는 다른 매체들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력 상품이 뭐 상품 자체가 모든 부분을 다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배너 매체나 뭐 컨텐츠 매체를 활용하기보다는 그냥 검색 광고에서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품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무조건 일단 상위 노출을 시켜가지고 판매 부분 유입을 많이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저희가 뭐 1000개나 되는 것들 다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서도 저희가 1000개나 다 하는 걸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파워링크에서 대부분 많이 일단 등록을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막 카페 쪽에도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 이런 거 등록글을 해가지고 좀 무작위하게 노출을 시키는 업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런 광고 시스템을 좀 확인하면 좋겠지만 자파점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 일단 네이버, 다음 구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도 직원분들이 다 등록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매체들에다가 다 노출을 시켜가지고 일단은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네, 맞아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도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시다 보니까 집행하는 부분에 저희가 지금 뭐 1000개 되는 부분이 한 카테고리만 1000개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다른 다른 카테고리일 거니까. 시즌에 맞춰 가지고 이 상품에 맞는 카테고리는 이 시즌에 네. 뭐 한 뭐 2분기 시즌에 3분기 시즌에 네. 나눠 가지고 예산을 좀 분배를 해가지고 시즌별로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더 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은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니까 네, 연락 주시면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광고 시스템 이것도 세팅적인 부분이네요. 광고 시스템 탭에 연령별, 시간대별, 성별 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두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요거를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카테고리, 그러니까 업종이 어떤 건지,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뭐를 예를 들까요? 뭐가 있으려나?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이라고 해보죠. 네, 비타민. 네, 건강기능식품. 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정말 내가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먹을 것 같은지 일단 기본적으로 건기식이라고 하면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쵸. 비중 자체가. 네. 남성분들도 당연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근데 건기식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쵸. 뭐 네, 예를 그쵸. 들어 막 헬스 보충제다 이런 거 그럼 당연히 남자들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쵸 보충제, 뭐 건기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령 부분으로 해서 나누라고 하면은 여성으로 했을 때 연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령은 다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20대 저도 관심 있으세요? 저는 정말요? 많이 먹어요. 약국입니다. 네, 저는 한 5개씩 해가지고 종합 비타민 먹고 뭐 이것저것 술도 뭐니까 밀크시슬 뭐 이런 거 먹고 잘 챙겨 드시네요. 전 눈이 또 그러니까 건조해가지고 루테인이랑 지아나틴 이런 것도 먹고 이래가지고 저 또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20대에서 뭐 러프하게 잡으면 50대까지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드시겠죠. 50에서 60대까지 할 수 있고 뭐 여성 시간대별 같은 경우에는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따로 세팅 안 해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이 될 것 같고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뭐 성별, 남성, 연령, 운동하시는 분들, 2030, 40, 그렇죠. 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주 타겟팅 지금 이렇게 적은 거가 일단 저희가 진행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시간대별 이런 걸 설정 안 해두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모든 데이터들은 전부 다 네이버 광고 시스템이라거나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시간대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저희가 조금 적으면은 뭐 지금 광고 시스템이나 광고 시스템 다차원 보고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센터 한 칸 내려서 가볼까요? 네. 죄송해요.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 센터 통계
통계로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거 데이터들이 다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거는 카테고리나 업종별로 다 다르다. 네. 상품이나 서비스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일단 이것들도 전부 다 그 노출수, 노클릭 아까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그다음에 품질지수로 연계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세팅을 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광고비 그죠? 광고도에도 좋고 광고비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다 세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다 됐긴 했는데 오늘 네 쇼핑 검색 광고 여기 네 저와 네, 노 마케터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질문해주신 거 토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특히 좀 네이버와 좀 이게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네, 그래서 말씀해주시면은 뭐 광고 운영이나 뭐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말 세세한 디테일적인 부분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해주시면 좀 전체적으로 컨설팅이나 뭐 방향성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일단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건 이외에도 저희가 뭐 이런 좀 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이나 상품군에 있어가지고도 다 다르게 광고 운영을 해드릴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광고 관리 또한 잘 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네,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오늘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